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랬듯이 프리스타일로 그냥 마구 짓거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제목은 개인 브랜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원 유튜버이지만 다른 그 학원 유튜버의 영상을 보지 않거든요. 절대로 안 봐요. 왜냐하면 내 아이디어가 섞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절대 안 보는데, 저는 뭘 보냐면 비즈니스 채널 하나를 보는데, 그게 창플이라는 비즈니스 채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원 채널이 아니라 비즈니스 채널인데,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 이거는 막 상권도 아니야. 상권도 아닌 그냥 주택가? 뭐 요런 데서 뭐 이런 데 있잖아. 막 권리금도 없고 뭐 한 2천만 원에 한 8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한 20평짜리 뭐 이런 이제 매장에서 뭐를 하냐면 특이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옛날 통닭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식으로. 요즘에는 진짜 치킨이 정말 호불호가 없어. 어떤 브랜드의 치킨을 먹어도 다 맛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치킨 매장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닭 튀겨서 파는 옛날식으로 닭을 튀겨서 파는 그러면서 맥주, 그러니까는 통닭의 맥주, 그러니까 닭의 맥주, 그리고 아니면 파전의 맥주, 아니면 파전의 소주, 뭐 그 정도를 해서 술집을 하는 그런 선술집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데 거기는 치킨을 팔지만 낮 장사도 안 해. 그냥 밤 장사만 해. 밤 장사만. 밤 7시서부터 한 12시까지. 그래서 소주나 뭐 맥주 이런 걸 팔면서 치킨이나 아니면 파전 뭐 요런 느낌. 그래서 그 메뉴도 한 서너 가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 깔끔하고 뭐 그런 것도 없지. 그냥 간판도 대충 올린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장사를 하는 분도 알바생 한 명 쓰고 이 아저씨가 하나, 뭐 알바생 한 명 쓰고 아저씨 아줌마가 둘이 달라붙어서 하나, 뭐 아무튼 뭐 그런 류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곳이거든요. 상권도 아닌 곳에서 그냥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요런 사이에 있음직한 그런. 그래서 권리금도 없죠. 왜냐하면은 뭐 메리트가 있어야 권리금도 받는데.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하는데 이 분이 물어본 거예요. 이 창플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닭 튀기는 거기에 뭐 엄청난 뭐 재료가 들어가고 엄청난 소스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 통닭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창플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한 달 매출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달 매출이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이 뭐 한 1,800만 원? 뭐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매출이. 왜냐면 이게 술을 먹으러 오면 이렇게 막 서너 명, 뭐 이런 사람 서너 명이 와가지고 통닭에 뭐 감자튀김에 뭐 술 좀 마시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뭐 못 잡아도 한 뭐 5만 원 이상은 한 테이블에 이제 나오니까 엄청나게 북적거리는 그런 데도 아니고 테이블이 아주 많은 데도 아니고 한 테이블 한 겨우 한 5개? 뭐 그 정도 놓고. 그리고 너무나 웃긴 게 그것도 안 한대요. 그 배달도 안 해. 배달도 그냥 여기 와서 먹고 가는 그런 거를 하는데 한 달에 뭐 1,8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이제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제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 들어가는 식자재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월세니 뭐 전기세니 뭐 다 이것저것 다 제해도
천만 원은 넘는다고. 12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잘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럭저럭 잘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일단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이 항상 꼬박꼬박 나오는데 거기다가 과로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정도 나오니까 먹고 살만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어디 눈에 띄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의 이렇게 통닭 비스름한 걸 파는 그런 술집에서 월 순수한 자기가 가져가는 그 돈이 1200만 원 이상 정도 나간다는 걸 좀 그 사람도 거기 나오는 그 영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좀 나름대로 그 안에 있는 주인공도 그렇고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고. 워라밸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고. 왜냐하면 6, 7시나 돼야 이게 그 영업을 시작하는데 뭐 영업 시작하기 뭐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있다고 해도 아침서부터 대낮까지 다 자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을 많이 해서 뭐 과로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창플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럴 때는 월 매출 5천이 돼도 자기가 가져가는 건 없다고. 월 매출 한 5천 이상이 돼야 그때서부터 5천 이상에 해당하는 그게 본인의 순수한 본인의 수입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플님도 이렇게 개인, 아무것도 안 낀 개인 매장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런데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살짝 공부만 하면 되는데 닭 튀기는 법, 소스 만드는 법, 뭐 이런 거. 발품이나 뭐 이런 걸 팔아서 아니면 뭐 교육을 받아서라도 한두 달 정도면 한두 달 정도만 바짝 붙어서 이거를 공부를 해도 충분히 이 정도의 술집은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짓을 하기 싫어서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거죠. 그럼 프랜차이즈는 닭도 다 공급해줘. 근데 이제 자기 매장을 하려면 닭도 자기가 다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는지 공급처를 알아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인터넷 두드려 보면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만약에 하는 경우, 만약에 이 정도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는 경우 한 달에 5천을 벌어도 남지를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이제 학원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맞아요. 그 제가 만난 옛날에 이제 프랜차이즈 그 해법 영어라는 제가 프랜차이즈를 들었을 때 왜 해법 영어라는 프랜차이즈를 들었었냐면 저는 초등학생을 가르쳐 본 적은 있어요. 맞아. 초등학생을 가르쳐 봤어. 그런데 중요한 건 걔네는 나이만 초등학생이었을 뿐 다 수준 높은 걸 하는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건 중학생 이상의 것을 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영어 ABC 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애들을 정말 즐겁고 좀 즐겁게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잘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애들은 가르치겠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런 애들 막 ABC 시작하고 뭐 이런 애들을 그렇다고 학구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 시골에서
처음 이제 영어를 배워보겠다고 오는 ABC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파닉스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아, 이거는 프랜차이즈를 들어서 좀 알아봐야겠다. 이걸 좀 알아봐야겠다. 도움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해법영어라는 곳에 가입을 했고 정말 그 지사장님도 저를 보고 그랬어요. 아니 왜 선생님 같은 분이 해법영어 그 브랜드를 왜 가맹을 하시려고 그러죠? 약간 의아해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걸 해법영어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요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재미를 줘서 가르치는가 이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참 내가 그렇게 감행을 해서 가르친 게 참 좋았다라고 이제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 저의 기준점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 낮았냐면 그것도 이제 8년 전 이야기가 이제 될 텐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내 아이들은 완전히 너무너무 어리고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애들을 키우는 엄마는 원래 돈을 못 버는 게 정상이다. 못 버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낮에 한 뭐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뭐 애들 어린이집에 두고 그 사이 시간에 한 네다섯 시간 뭐 서너 시간 투자해서 돈을 얼마를 번들 그건 정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점을 굉장히 낮게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애들 한 명당 한 달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순수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책값, 온라인 이용비, 그 다음에 책값, 거기서 사는 비 이런 명목으로 한 달에 3만 원 이상은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애들에게 끊임없이 판촉물을 줍니다. 끊임없이 판촉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프랜차이즈를 다니면 공책, 연필, 볼펜, 지우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봉투, 책가방 이런 거는 거의 무상으로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건 무상으로 끊임없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부채, 장마철 되면 뭐 우산, 끊임없이 판촉물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 당시에는 엄청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끊임없이 주니까 정말 만족도가 최강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학원비 자체도 싼데 계속적으로 이런 판촉물을 줘. 그걸 부모가 알아. 근데 이런 판촉물은 다 광고 효과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름에는 한 3,500원? 한 명당 3,500원 정도의 가격이 들어가는 우산이 나오는데 큰 우산이에요. 큰 우산이고 위에 해법영어라고 써져 있어. 그 우산을 쫙 피면 이제 이게 광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명당 3,500원이면 돈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애들한테 주게 하고 끊임없이 주게 하니까 이게 책값과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판촉물도 판촉물 나가는 비용도 꽤 솔솔치 않게 나가는구나. 뭐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정말 이러저러한 곳에서 많이 수익을 좀 얻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잠깐 알게 된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그러니까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그런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강연에 뽑혀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모임을 가지면 그 모임에는 선생님들 한 100명 정도가 오는데 그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강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애들을 뭐 몇 명을 모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중에 그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순수익이 어떻게 되냐고, 한 달에 순수익이. 그랬더니 그 분이 한 250만 원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시고 뿌듯해 하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남자분이고 어디 가서 250만 원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럴까. 이분은 남자이기 때문에 인정 욕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인정 욕구가 돈을 버는 욕구보다 훨씬 크구나. 예,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세미나 뭐 이런 걸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큰 세미나 같은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만난 어떤 분은 몇 층에 걸쳐서 이제 학원을 하는 거예요. 몇 층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 프랜차이즈 회사로 봤을 때는 아주 큰 고객이죠. 왜냐면 애들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니니까 한 100명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몇 층에 걸쳐서 이걸 쓰는데 그분께도 물어봤어요. 순수익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한 250에서 300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요런 프랜차이즈 요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실상은 벌어들이는 게 별로 없는데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예,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꿔서 그냥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사람인데 뭐 영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방으로 하는 거야. 공부방으로 집에서 방 한 칸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방을 하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 4-5시간 뭐 이렇게 하고 애들 다니는 애들도 이렇게 보면 초등하고 초중생 정도가 이제 다니거든요. 초중 정도가 다니는데 한 20명 정도 다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방이 더 애들을 적게 하면서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교습소나 학원보다 공부방이 더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분은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4-5시간 월화수목금 이제 하면서 애들은 다 키워놓고 이랬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 저녁 10시가 되기 전에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들어오는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낮 1시, 낮 2시서부터 뭐 저녁 한 7시 정도까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요런 애들을 가르치는데 뭐 많이 올 때는 20명 살짝 넘고 적을 때는 15명에서 20명 사이고 뭐 요 정도 되는데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버는 거야. 근데 이 분은 뭐 동네에서 막 뭐 알아주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노는이 연불한다고 집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노는이 연불한다고 그냥 놀듯이 그냥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막 고등학생을 가르쳐서 뭐 그냥 머리 아프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초하고 중등을 가르치는데 프랜차이즈를 안 끼고 가르치다 보니까 다 이제 책은 걔네가 사오고 그러니까 돈 나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가끔씩 뭐 간식이나 주고 뭐 이러는 게 얼마가 나가겠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 나갈까요? 아무튼 거의 95% 이상 자기 돈이 되는 거야. 애들이 돈 낸 거에 95% 이상 자기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사는 그 선생님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사는 게 더 똑똑한 것인가? 아니면 더 편한 것인가? 이렇게 정말 아침서부터 밤까지 아침에는 막 광고지를 뭐 붙이러 다니고 사람들한테 막 찌라시를 막 돌리고 몇 층짜리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는 그 분들은 아침서부터 그냥 그렇게 그냥 뭔가를 막 나눠주고 광고를 하느라고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다니고, 또 오후 시간에는 또 이렇게 강의, 또 애들 왔으니까 강의하고 이 짓을 하고 하는데, 월 얼마 버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저것 다 빼고 뭐 학원에 뭐 렌트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한 250에서 300 남는다고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현명할까 이게 현명할까? 전자가 현명할까 후자가 현명할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돈을 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할까? 살짝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살짝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예, 요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하고 뭐 엄청나게 세련되게 막 하면서 빠방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5천만 원 이하가 되면 이거는 남는 게 없어. 자기가 가져가는 게 없어. 하루 종일 개처럼 일하고, 응. 이러는데 돈은 못 가져가는, 5천만 원이 되기 전에는 돈이 없는 이런 사람하고, 일을 볼 거 다 보고 하면서, 저녁 때 나가가지고 옛날 통닭이나 튀기거나 아니면 파전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걸리나 뭐 소주나 맥주나 이렇게 팔면서 부부가 사부작 이래가지고 뭘 한 1,200만 원 뭐 이상 버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비를 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현명한 길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면서, 엄청나게 막 대단한 그런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막 잘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막 이랬는데도 별로 돈을 못 벌고. 인정 욕구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인정을 좀 안 받고 살면 안 되나? 인정 욕구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 뭐, 예, 요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왜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 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 하지 않을까? 거기서 창플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정보를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만 몇 달만 거기에 확 투자를 해도 그런 소스는 얼마든지 많은데, 단지 통닭집에서 닭을 어떻게 튀기는지,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재료를 어디서 공급을 받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알아보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그런 거 다 귀찮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프랜차이즈나 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거기서 버는 돈은 누구를 위해서 버는 돈인가? 자기의 순수한 수익은 있지도 않고 뭐 요런 생각, 예, 요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